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2,907명, 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며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신규 확진자는 10,000명대를 넘어서 2만 명대가 됐습니다. 네, PCR 검사도 한계치에 부딪히다 보니 선별진료소 검사 체계도 전면 개편됐습니다. 60세 이상이거나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통보받은 사람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고 나머지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성이 나올 경우에 다시 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단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와 동네 병의원은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하게 됐습니다. 전국에 400개에 가까운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도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작했고요. 지정 병원은 순차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가까운 병원이 어딘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젠 고위험군 환자만 24시간 관리 가능한 의료기관에 배정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확진자는 재택치료로 관리를 받게 됩니다. 고위험군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이 방역 체계가 효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청장년층의 확산세가 두드러집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목동 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과 안양천 국가정원 조성 등 올해 구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김 구청장은 올해 구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지역 경제 회복을 꼽았습니다. 우리 지역 기초의회 의장단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정준호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은 올해 주목하는 지역 현안으로 불광동 도시재생사업과 연신내역 주변 공공재개발 사업을 꼽았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3일 0시 기준 서울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는 5,218명입니다. 이 중 288명이 양천, 145명이 은평 지역 확진자입니다. 신규 확진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2.9%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40대가 각각 16.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10대와 9세 이하의 확진 비율도 10%를 넘어섰습니다. 발생 현황으로는 확진자 접촉이 3,501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람은 1,6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29명으로 늘어났고 양천구 요양병원에서도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5명이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선 7기 양천구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양천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지역 수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대담 주요 내용 심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수영 구청장은 올해 구정 목표를 회복 탄력성으로 정하고 문화 정원도시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목동 파리공원은 새로운 주민 휴식 공간이 되고 안양천은 국가정원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김 구청장은 안양천의 암벽 등반장과 롤러스케이트장 등 청년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양천을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좀 꾸미고 기왕에 나무든 꽃이든 심을 때도 좀 각각의 특성을 좀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데 뜻을 모으고 있고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이어갑니다. 도시재생 추진 지역인 목삼동과 신월삼동에 청년주택과 주민 공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구청장은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게 큰 이제 시대의 흐름이고 사회의 변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기 조정이라든지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 수건 사업인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서부광역철도는 내년 착공이 전망되고 목동선 등 경전철 사업도 올해 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최근 본 궤도에 진입한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사업까지 완료되면 서울 서남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또 그리고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상에 생겨서
아마 서남권에서는 가장 큰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김 구청장은 이외에도 스마트 도시 기술과 탄소 중립 정책 등을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도 확대합니다. 청년이 아무래도 디지털 역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서 또 이 소상공인들이 뭐 60배까지 매출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보람이 있고요. 양천구의 주요 현안과 방향을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는 4일 저녁 6시 50분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의 기초의회 의장단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미니 인터뷰 오늘은 정준호 양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에게 의정 활동 성과와 또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재무건설위원회는 13회에 걸쳐서 정례 임시회 빼고도 의원님들이 모여가지고 소통과 합의와 조율을 하여 재무건설위원회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무건설위원회가 굉장히 수기민주주의를 구현했다고 자평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5회에 걸쳐서 현장 방문을 하면서 화장실 개선, 에너지관리공단, 기타 등등 하여 현장 중심의 재무건설을 했습니다. GTX가 이제 확정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재무건설위원회는 응암역부터 연신내역까지 지중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중화 사업을 실제 진행하고 있고 GTX가 개통되는 2023년도에 맞춰서 지중화 사업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지중화가 돼서 이런 편리성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이고 또한 그 연신내역 주변 연서시장 역 주변에 경관 사업을 다 하여 주민들에게 도로 보행의 폭을 넓히고 편리한 쾌적 생활을 하고 마지막으로 주변의 재개발, 도심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 공공 재개발들을 계속 추진하고 원활하게 추진되어 GTX가 완공될 때 새로운 연신내가 새로운 은평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수거는 불광 2동의 도시 재생과 불광 1동의 재개발 5구역 그리고 연신내역 주변의 공공 재개발이 가장 큰 현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뿐만 아니라 넘어서 구, 시 현안으로까지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 현안을 잘 해결하는 게 제일 큰 현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미흡했으나 열심히 경주하였습니다. 이런 경주하고 노력해 의회가 좀 더 의회다운 노력을 해서 마지막까지 잘 매듭 짓고 나가겠습니다. 제 9대 의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이 더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구축과 문화를 반드시 만들어 놓고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오는 7월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네, 새로운 광화문 광장은 어떤 모습일지 유민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공사가 한창인 광화문 광장. 굴착기가 원래 차량이 지났던 도로를 부수고 걷어냅니다. 현재 공정률은 52%. 본격적으로 조경과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과 맞닿아 있는 이곳 시민광장은 오는 6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7월 전면 개장할 계획입니다. 보행로를 넓힌 걷기 좋은 광장이 되면서 총 면적은 4만 제곱미터로 기존보다 약 2배 늘어납니다. 폭도 35m에서 60m로 확대됩니다. 사계절을 담아낼 나무 47종과 꽃을 심어 광장의 4분의 1을 초록으로 물들이겠다는 구상입니다. 터널 분수와 한글 분수 등 물을 활용한 시설도 곳곳에 들어섭니다. 남녀노소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원 같은 광장을 조성하여
코로나로 지친 우리 일반 시민들께 작은 이한이 되기 위해서 세심하고 안정도 있게 공사를. 역사광장으로 조성되는 광장 북측은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광화문 앞 월대와 해치상 복원을 위해 문화대청과 협업 중인 서울시는 내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은평구가 미취업 청년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는 정부와 서울시 지원에서 소외된 대상을 발굴해 전액 구비로 35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개인 5,671명과 시설 1,690곳 등입니다. 구는 미취업 청년과 소상공인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100만 원을, 마을버스 업체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양천구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스마트 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양천구는 국비 20억 원 등 모두 40억 원을 들여 지역 학원가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